다 세면 A가 21번 나옵니다. W는 16번 나오고요. P는 12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E는 5번, G가 5번, U가 5번,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PQ, PH, I, TJ, 이런 수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최고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E라고 그랬죠. 그래서 A를 E로 바꿉니다. W는 T로 바꿉니다. P는 아까 세 번째로 나왔던 A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우리가 주어진 문장을 복잡했던 암호문을 쉽게 해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도수를 알면 단위화 활자 방식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은 소설에도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유명한 셜록 홈즈라는 소설에도 암호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월터 깁슨의 그림자라는 소설책에 나오는 암호문을 하나 소개할게요. 그럼 이제 그림을 이렇게 여러 가지, 알파벳을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그냥 놔두면은, 그냥은 돌리지 않는 거, 그 다음 거는 90도 돌리는 거, 180도 돌리는 거, 270도 돌리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장을 암호화하면, 암호화할 수 있죠. 돌리지 않고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암호화해서 쭉 쓰면, 어떤 특별한 기호가 되겠죠. 자, 여기 지금 이제 주어지는 문장을 월터 깁슨의 책에 나오는 걸 이용해서 만들면 이렇게 되고, 이걸 해독하면 바로 I will be back 이라는 문장으로 해독될 수가 있죠. 비대칭 암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비대칭 암호의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개 열쇠 체계인 RSA 암호 체계입니다. 이 RSA 암호 체계는 그걸 처음 만든 리베스트, 그 다음에 샤뮤르, 아델만 이 사람들의 자기 이름의 앞자를 따가지고 RSA 암호라고 만든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큰 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소인수 분해한 결과를 가지고 두 소수를 구했을 때 그걸 곱하는 건 아주 쉽죠. 바로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한번 이런 수를 보실까요? 자, 여기 지금요, 5개의 숫자가 주어졌네요. 우선 221을 볼까요? 이거는 어떤 두 소수의 곱일까요? 네, 이거는 13 곱하기 17입니다. 그럼 2491은 이것도 좀 길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47 곱하기 53이라는 두 개 소수의 곱으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숫자인 12091은 어떨까요? 어떤 두 소수의 곱일까요? 이건 조금 구하기 힘들죠? 이거는 107 곱하기 113입니다. 자, 네 번째 수를 볼까요? 82,333. 요거 어떤 수를 곱한 걸까요? 조금 더 넘어갈까요? 406만 7,351. 요건 어떤 두 개의 소수를 곱한 걸까요? 어렵죠.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80이라고 293이라는 두 개의 소수가 있다. 이걸 곱해라. 곱하면 얼마 나올까요? 바로 82,333이 나옵니다. 곱하기 쉽죠. 그 다음에 1733이 있고 2346이 있다. 2347이 있다. 이거 곱하면 얼마일까요? 그러면은 이거 곱하면은 406만 7,351이 됩니다. 자, 소인수 분해하기는 힘들지만 두 수를 곱하는 건 쉽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덧문입니다. 덧문. 덧문은 어떤가요? 한쪽 방향으로 오긴 쉽습니다. 근데 나가기는 어렵죠. 이게 바로 공개 열쇠 암호 체계인 RSA 체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처음에 이 RSA 암호 체계에서 처음에 주어졌던 수를 한번 볼까요? 이 수는요, 처음에 이 수를 주고 나서 이 세 사람이 야, 너네들이 이 수를 소인수 분해하는데 아마도 4경년쯤 걸릴 것이다. 4경년 아십니까?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입니다. 4경년이 걸린다. 엄청나게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약 18년 뒤인 1944년도에 인수분해 알고리즘이 개발됩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지금 되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당시엔 획기적이었죠. 그래서 드디어 그 수, 아까 그 인수분해하면 4경년이 걸린다는 그 수를 인수분해 해버립니다. 여기 굉장히 긴 수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인수분해 소수 두 개를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처음에 주어진 수를 인수분해해서 이런 걸로 구할 수 있다는 건 더 힘든 겁니다.
물론 못하는 건 아닙니다. 4경련 걸리면 하죠. 그렇지만 언젠간 되지만 그게 언제냐? 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소용이 없어요. 이게 바로 RSA 암호체계의 그 기본 생각입니다. 곱하면은 쉬워져요. 그죠? 곱하기는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 이 공개키, 이걸 우리 이제 RSA를 공개열쇠 암호체계라고 합니다. 이 공개열쇠 암호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 소수를 만드는, 그러니까 두 소수를 가지고 암호를 만듭니다. 그리고 소수는 안 알려줘요. 뭘 알려주냐? 두 소수의 곱을 알려줘요. 내가 이 암호를 만드는데 이런 수를 이용했다라고 두 소수를 곱한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큰 수만 알지 두 소수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필요한 게 뭐냐? 이런 암호 체계 할 때 필요한 건 큰 소수를 찾는 게 필요하게 됐다 이 말이죠. 자, 근데 큰 소수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큰 소수를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메르센 소수입니다. 메르센 수라는 수가 있어요, 수학에는. 이게 메르센이라는 사람은 이제 수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 이제 이걸 해서 그 사람 이름이 붙었는데, 메르센 수가 뭐냐면 2의 n승 빼기 1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거 하면은 n에다가 이제 차례대로 수를 넣죠. 그럼 차례대로 숫자가 나오겠죠. 뭐 1, 3, 7, 31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도 소수인 거, 이런 걸 우리는 메르센 소수라고 합니다. 메르센 소수를 큰 수를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가 이용하기가 좋겠죠. 자, 근데 최근에 2003년도 10월에 40번째 메르센 수가 구해졌습니다. 40번째요. 이건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연구를 해서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년 뒤인 2004년 6월에 41번째 메르센 수가 구해졌습니다. 근데 이 수의 길이가 얼마냐? 723만 5,733자리입니다. 굉장히 길죠. 손으로 쓸만 얼마나 걸릴까요? 손으로 쓰는데 6주가 걸린답니다. 그 길이가, 이 숫자를 쓴 길이가 25km나 된대요. 자, 그러다가 다시 이제 2005년도 2월에 42번째 메르센 소수가 구해집니다. 이거는 이제 2.4GHz의 그 펜티엄4로 50일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구한 숫자입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길죠. 그 다음에 2005년 12월에 다시 43번째 메르센 수를 찾아냅니다. 메르센 소수요. 이게 915만 2,052자리입니다. 무려. 근데 이걸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쿠퍼 교수라는 사람인데요. 쿠퍼라는 분은 현재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피보나치 학회가 있다 그러죠. 피보나치 학회를 이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도 이제 뭐 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4번째 수가 또다시 그 쿠퍼 교수에서 2006년 9월에